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올 들어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는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2015년 4월 8일과 지난해 4월 4일과 비교해 점차 빨라지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면서 주로 숙주인 돼지 흡혈을 통해 감염된 이후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제26회 전라남도가 장애인 체육대회가 어제 여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2,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5개 정식 종목과 6개 시범 종목에서 열전을 펼칩니다. 대회 첫날인 어제 개막식과 함께 역도와 볼링 등 4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고 나머지 종목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갑니다.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뇌성마비 같은 중증 장애인들이 출전하는 보치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선수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원과 기반이 부족해 선수 유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마루를 따라 힘차게 굴러간 공이 상대 선수의 공을 밀어냅니다. 컬링과 비슷하게 흰색 표적구에 공을 가깝게 붙이는 팀이 승리하는 보치아 경기입니다. 30년 전 패럴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전남 지역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땅한 직업을 구하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에게 보치아는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자립을 위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따라거든요. 고정된 수입 체계가 있으면 저희가 운동하기 훨씬 편하고 좋죠. 하지만 비싼 장비와 선수들을 보조해줄 인력이 부족해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는 7개 세부 종목 가운데 4종목밖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지만 매달 체육회 지원금을 받는 선수는 단 1명뿐.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실업팀을 구성한 충남도청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며 전남 지역 선수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리우 패럴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여수의 유원종 선수 역시 고심 끝에 영입 제안을 거절하긴 했지만 지자체 실업팀이 늘면서 지역의 유망한 선수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후배들이 이 잘하는 엘리트 선수를 보고 또 따라하고 배울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선수 양성이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되죠. 현재 도내에서 보치아 선수로 활동하는 중증 장애인은 100여 명. 어렵게 성장한 장애인 스포츠가 소외되고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지역 숙련 기술인들의 축제인 2018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9일까지 순천공고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전라남도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기계설계와 컴퓨터 디자인 등 37개 직종에 373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있으며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과 함께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수세계 박람회장 등 도내 6개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율촌 일산단 조성사업 부진의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물이 준공돼 관할 시군으로 무상 귀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율촌 제1산단 조성사업 부진 내에 도로 31km와 신호기 225기, 공원 녹지 45곳 등 공공시설물이 최근 준공됨에 따라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관리권자에게 무상 귀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도로 안전시설물과 속도 제한 표시판, 투광기 등 이달 말까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상반기 안에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초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발 관세 분쟁 희비가 오갔습니다. 관세 면제국에 포함돼 한숨을 돌렸지만 철강업계는 체질 개선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올 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은 무역 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한국은 면제국이 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물량의 70% 수준으로 수입 거토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와 광양국가산단 160여 개 연관업체는 당장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전체 수출 물량 1,600만 톤 가운데 미국 수출 물량은 2% 수준으로 알려져 비중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무역 분쟁이 지속돼 2차 철강 가공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경우 연쇄 침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광양 지역의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도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입주 기업들은 철강제 가공 및 물류 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의존도가 높은 연간 산단 내 업체들 또한 사업 다각화 등 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포스코는 주력 산업인 철강 외에 인프라, 신성장 등 3대 핵심 사업을 4대 4대 2 비율로 다변화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광양제철소에는 국내 처음으로 연산 1,5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인증 절차를 거쳐 국내 업체에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초부터 불어닥친 철강업계의 무역 분쟁.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광양국가산단의 철강 산업 체질 개선은 현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 학교를 개최했습니다. 순천시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문화건강센터에서 시의 재정 현황과 지방 예산 제도에 관련한 수업을 실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참여예산 시민위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순천시는 또 오는 6월 초까지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산림당국이 국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예방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천 국유림관리소는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 취약 지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마철 이전인 오는 6월까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보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소는 또 사방시설과 휴양시설 14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응급복구와 현장 정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는 봄이면 영암 월출산 자락에는 왕인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국내에서는 드물게 인물을 주제로 한 축제로 올해는 왕인 박사와 백제 문화를 돌이켜보는 행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솜사탕처럼 새하얀 꽃물결이 백리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끝을 간지럽히는 벚꽃 내음, 바람에 날리는 꽃비에 상춘객들은 설레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카메라 렌즈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들이 한 컷 한 컷 기억됩니다. 벚꽃이 이렇게 만개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예뻐요. 이 산세도 좋고 너무나 좋잖아요. 설나무도 모두 파랗게 살아가고 있고. 벚꽃과 함께 남도 봄 소식을 알리는 왕인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월출산 자락에서 개막합니다. 1600년 전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 아스카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 왕인 박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입니다. 축제의 백미는 왕인 박사 일본 가오. 왕인 박사가 영암 상대포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당시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 관광객과 주민 3천여 명이 함께합니다. 또 왕인 박사를 추모하는 한시 백일장과 제사인 춘향제, 당시 옛 복장을 갖추고 치르는 천자문 경전 성독 대회 등이 열립니다. 깜짝 이벤트인 보부상 경매쇼,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놀이는 축제의 흥을 더욱 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의 왕인문화축제는 인물축제로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됐는데 4년 연속 문광부의 유망축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인 박사를 학문의 신으로 모시는 일본 사절과 10여 개국 대사들도 오늘 오후 6시쯤 개막식에 참석해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왕인문화축제를 축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6.13 지방선거 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조 시장은 어제 선관위의 예비후보 등록 후 기자회견에서 도시 간 협력과 상생을 통해 더불어 사는 균형도시 건설과 아시아 생태문화 중심도시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또 성공적인 순천만 자벌도 건립과 일자리 창출, 복지도시 건설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경선은 허석, 윤병철 예비후보와 함께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 경쟁률이 3.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날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22개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 모두 70명이 신청했습니다. 여수, 나주, 장흥, 한평, 신안 기초단체장 선거에 5명씩 도전했으며 광양, 곡성, 완도에서는 1명씩만 신청했습니다. 광역의원은 52명 정원에 113명이 신청해 2.17대 1의 경쟁률을, 211명을 뽑는 기초의원 후보 공모에는 290명이 신청해 1.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교사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지지하는 도교육감 입후보 예정자를 알리기 위해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근무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도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씨가 사조직 결성에 참여해 선거 자료 등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광주에서 광주시 전남도당 공동 개편대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전국 정당으로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호남 발전을 위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중림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어제 여수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2,866억 원을 들여 중림 1지구 97만 9천 제곱미터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올 하반기까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토지 보상을 거쳐 내년 7월쯤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경상도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서쪽에서 비구름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그 밖에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40mm가량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종일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0도에 머물러서 어제보다 8도가량 떨어지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